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절판 도서인 이디시코, 유대인의 지혜, 창조적인 사고 원리를 담고 있는 이디시콥의 최종적인 맺은말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랍빈 일턴 본더가 지었고 김우종 씨가 옮긴 정신세계사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이미 앞에 여러 편으로 나눠서 방송 올려드렸고요. 오늘 거를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올린 방송을 순서대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이 의문을 달리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숨겨진 세계의 제일 가는 원칙이다. 정보를 갖고 접근한다면 이미 풀어본 것과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상징으로서 접근한다면 그 본질을 찬찬히 살펴봐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직관으로 접근한다면 생생한 경험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처음 접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접근한다면 생생한 경험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드러난 정보만을 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만회한다. 마지막 사람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영역을 마음껏 누빈다. 정보와 상징이라고 명명된 차원을 이해하기는 쉽다. 드러난 세계니까요. 네. 비록 머릿속은 좀 복잡해지겠지만 직관이라고 명명된 차원을 발견하고 그 차원의 효율성에 수긍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은 상당히 미묘하다.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활동한다는 말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가졌다는 뜻과 같다. 탁월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이 네 가지 차원에 통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경우만 보아도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정보 차원의 직원이나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상징 차원의 직원보다는 산 경험을 가진 직원, 이성보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감각을 갖춘 직원을 더 높게 평가한다.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줄줄이 늘어선 문제들에 대한 전략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들은 무지의 영역을 발판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무에서 지혜를 창조한다. 아래의 얘기를 살펴보자. 어둠이 깔린 숲에서 한 남자가 길을 잃었다. 어두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한참 후 그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랜턴을 든 사람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바람에 길을 잃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걱정이 없어요. 그러자 랜턴을 든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실은 저도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헤맨 곳과 내가 헤맨 곳을 피해서 길을 찾다 보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랜턴을 갖고도 길을 잃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좀 더 다가갔고 곧 그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당신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랜턴을 갖고 다니죠? 그 덕에 당신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숲을 빠져나가려던 남자는 드러난 세계를 나타낸다. 시력,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은 장님은 숨겨진 세계를 뜻한다. 그 둘은 힘을 합쳐 기회를 잡는다. 여기서 불빛은 참여,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분별, 정보와 상징,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된다. 장님이 랜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다. 우리의 우뇌가 문제를 풀 때 거기에서는 불빛이 주변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눈에 띄는 요소들을 찾아다니는 논리를 끌어당기는 데 쓰인다. 참여를 촉진하는 우뇌에게 있어 불빛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뇌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데 그 빛을 사용한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시편 36편 10절. 즉 불빛은 주변을 밝히기보다 이해, 정의, 해결보다 새로운 불빛, 새로운 탐구와 새로운 질문을 끌어오는 도구가 된다. 탈무드를 공부하고자 찾아왔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네 가지 차원의 차이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대 중반의 한 젊은이가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다. 탈무드를 배우고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물었다. 자네 아람어를 아는가? 아니요, 히브리어는 모릅니다. 그럼 토라를 공부해 본 적은 있나? 아니요, 선생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버클리 대학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얼마 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소크라테스 논법을 다룬 박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무드를 공부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랍비는 하나의 제안을 했다. 나는 자네가 탈무드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네. 탈무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 그래서 자네의 이성을 시험해 봐야겠네.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탈무드를 가르쳐 줌세. 젊은이는 동의했다. 랍비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랍비를 쳐다보았다. 이게 시험인가요? 랍비는 끄덕였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사람이죠. 틀렸네. 깨끗한 얼굴로 나온 사람이 정답이야.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러니 얼굴을 씻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럴듯하군요. 젊은이는 말을 이었다. 다른 문제를 주세요. 랍비는 다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그 문제는 이미 풀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그 정답이고요. 틀렸네.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씻었네.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었지. 그러자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도 덩달아 자기 얼굴을 씻었지. 그러니 결국 둘 다 얼굴을 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제가 이처럼 생각이 짧았다니 부끄럽네요. 다른 문제를 주세요. 랍비는 다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씻었죠. 틀렸다네. 누구도 얼굴을 씻지 않았지. 간단한 논리라네.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더러울 거라 생각했고,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얼굴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자신도 씻지 않았다네. 그러니 둘 다 얼굴을 씻지 않은 거지. 젊은이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됐다. 저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랍비가 또다시 두 손가락을 치켜들자 젊은이는 신음했다. 두 남자가 굴뚝을 내려갔다네.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지.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둘 다 씻지 않았어요. 틀렸네. 자네가 공부한 소크라테스 논법이 왜 탈무드를 공부하는 기초로 적합하지 않은 줄 이제 알겠나? 이렇게 굴뚝을 내려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얼굴만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있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제였다네. 바보 같은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동안에는 찾아지는 대답도 모두 바보 같을 뿐이라네. 더러운 얼굴 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는 대답은 제1영역을 나타낸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오히려 깨끗한 얼굴 한 사람이 씻는다는 해석은 제2영역을 나타낸다. 이처럼 제2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씻는다와 둘 다 씻지 않는다의 대답은 제3영역의 두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 덧붙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런 직관의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성과 논리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4의 영역은 애초에 질문 자체로 돌아가 다른 각도에서 내린 새로운 해석, 터무니없는 질문이다에 해당한다. 이때는 얼굴을 더럽히지 않고 굴뚝을 내려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게 된다. 참여는 현실과 삶의 뿌리를 두며 판단보다 앞선다. 자신이 개념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또는 분별력이라는 채로 산 경험을 걸러내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절로 해결된다. 그때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이 세계가 자명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빛은 그 빛 안에 잠재된 새로운 빛을 이끌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디시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